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공모주 청약 IPO 하는 첫날에 이제 기준 가격이 바뀌면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요. 소위 이제 첫날 400% 상승에 이제 꿈들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센서뷰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었고요. 관심 많습니다. 제도 변경되고 나서 이 기업 공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망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기적절할 때 궁금한데, 그죠? 네. 아직은 400% 수익률 기록은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상반기 공모주 시장 그리고 제도 바뀌고 나서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뜨겁습니다. 뜨겁죠. 네. 예. 뭐 7일 삼복도인데 삼복도이만큼 뜨겁습니다. 뭐 제일 주요한 이유는 이게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말보다 5배나 튀었어요. 이제 물론 주요 원인이 다들 이제 뭐 작년만 해도 우리가 따상 그래가지고 따상이 정확하게는 200%가 아니고 260%거든요. 그렇죠. 네. 예. 상한까지 포함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네. 이제 뭐 따상이 가능한 제도가 변화된 게 네. 지금 이 주요 원인 것 같고 청약 경쟁률만 봐도 17일 기준으로 1846.6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875 작년에 341이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아무래도 제도 변경이 주요한 요인이고 이게 이런 이유가 정부의 이런 좀 유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 뭐 정치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외부의 자금 유입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면 외부의 자본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 남으셨나요? 아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의 첫날 거래하는 이제 기준 가격치 합폭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뀐 것이고 왜 바꿨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원래는 기존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에 90에서 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준가를 정하죠. 네, 90에서 200%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초가에서 우리가 지금 상한가 기준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30%니까 다 합치면 맥스 2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6월 26일 날 제도가 바뀌었는데 4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90이 아니고 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한가는 똑같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맥스 4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따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 기간이 되게 짧아지고 상장일 주가가 널뛰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난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를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은 막상 패를 까놓고 보니까 현상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말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최근 네. 그러면 가격 제한폭 변경 시행하고 나서 이제 다들 주목하고 있어요. 아마 네. 60%, 80% 오른 거 있었고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400% 오른 종목은 없었는데 여기까지 제도 변경하고 나서의 첫날 성적들이 어땠는지 주가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제도를 바꾸고 6월 26일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상장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알맥이라든지 식규젠 같은 상장을 했는데 예상대로 시초가가 190.8, 19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컸고 특히 첫날 상장된 식규젠이 이제 학수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네. 공모 금액이 되게 작았어요. 100억밖에 안 됐는데 소형 종목이라서 워낙 물량이 몰린 것도 있고. 기관들이 대부분 보호회수, 락업을 걸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타적도로 완전 먹잇감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올랐고, 이 CQ제는 사실은 293%는 올랐고요. 이후 상장한 이제 알맥, 오픈롤, 필에너지, 여기 4개 종목 모두 다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따따블까지 가는 건 사실 아직 없고요. 이제 이상하게 요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엉뚱하게 좀 이 예상과 달리 튄 게 뭐냐면 이 스펙이죠, 스펙. 예. 스펙은 원래 M&A를 위해서 이제 가상으로 만든 거고 가상으로 돈을 모아서 M&A가 대상이 됐을 때 움직이는 건데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사실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 인수라는 목적이 생겼을 때 그렇죠. 밸류가 올라야 되는데 네. 엉뚱하게도 이 스펙에 음.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되게 신기한 거죠. 특히 이제 뭐 제일 유명했던 게 지금 교보 14호 스펙인데 상장 후 5거래일 만에 세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스펙주에서 발생한 시장 경고가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 단일 계좌 거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했다는 거죠. 한 거래 계좌에서 집중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충분히 왜냐하면 저게 스펙이라는 게 공모 규모가 되게 작아요. 아까 75에서 125억, 한 100억 정도 안팎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계좌에서 어느 정도 장난을 칠 수 있는 단일 계좌까지 이 제도가 예. 열어준 꼴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잉어가 뛰니까 옆에서 모두 뛴다. 네. 스펙에 오히려 관심이.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탁 관심을 그죠? 그렇죠. 네. 이런 신규주들은 가격제 한폭 올랐다. 사람 관심 많다. 비슷한데 관심 없는 거 뭐지? 정말 이렇게 빠르게 갑니다. 시장은 빠릅니다. 네. 근데 뭐 200% 올랐고 290% 올랐다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미리 뭐 상장 전에 투자해서 차익을 내기도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IPO하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세배 뛴들 뭐 그 주식 충분히 IPO에서 개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몇 주 못 받아요. 네. 근데 상황을 보고요. 그걸 누리시고 나중에 또 사도 되는 거고. 가격 제한폭 확대가 이제 결국은 상한가가 있음으로 해서 가격 제한폭으로 끌어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소위 이제 넓혀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거죠. 뭐 기능, 가격 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그런 효과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고 일정 부분은 볼 수 있겠네요.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회전율이 높아지면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작년까지 보면 제도 변경 전에 보면 우리가 2020년에 유명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걸 보면 이거 2021년 3월에 상장했는데 이게 회전율이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냥 딱 폐쇄된 구간인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상한가를 높이는 가격 변동폭을 확대한 이유가 요것 때문이거든요. 그건 즉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요거 확대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요거 열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엉뚱하게도 사실은 이제 물론 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회전율이 높아진 게 분명해요. 근데 이 회전율이 엉뚱하게도 스펙 같은 데 더 높아졌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교보 스펙 14호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무려 21.3. 5거래일 만에. 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간 거 있고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거래소에서 지켜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걸 지금까지 온천 봉쇄되어 있었는데 요 가격 제한폭 확대 때문에 이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생겼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가격 제한폭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루에도 주가가 좋으면 뭐 하루에도 80%, 90%도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50%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격 넓혀 놓으면 그날 다 소화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네. 순기능은 있는데 약간 이 역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스펙으로 좀 투기적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당일 상장하는 종목을 단타 매매하려는 움직임도 예를 들면 IPO 머리 아프다 안 하고 당일날 예를 들면 사서 하루에 변동폭이 크니까 그죠? 네네. 그런 단타 매매가 좀 성행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부작용이네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우려되는 게 단일 계좌 거래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사실은 특정 세력들이 단일 계좌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은 거죠. 특히 이제 한 100억 정도의 공모가에 있는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제도 보완을 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 지금 그러면 주로 IPO한 기업들은 어떤 쪽이 주류를 이루는지 이게 IPO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좋을 때 반도체 많이 올라오고 네. 2차전지 좋을 때 2차전지 올라오고 최근에 올라온 기업들은 어떤 기업 아마 그런 쪽이 2차전지 에너지가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 주목할 IPO 기대주나 또 관심주들은 어떤 겁니까? 하반기에 지금 IPO가 대기하고 있는 게 60개 종목입니다. 60개요. 네, 꽤 많죠. 예. 네. 7월 5일 날 이제 필에너지를 시작으로 이제 7월 달에만 6개 정도가 지금 대기 중인데 아무래도 이게 관심을 가지는 건 유니콘 기업일 겁니다. 예.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파두라는 그 기업인데 이게 팹리스 기업이에요. 예. 팹리스 기업인데 반도체. 네. 예. 여기 재밌게도 요 기업이 데이터 저장 장치 SSD의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데 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업종이 클라우드, AI 뭐 이쪽입니다. 네. 빅데이터, 5G 자율주행인데 메타가 이쪽에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서 1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관심 가는 것 중에 작은 기업 유니콘 중에는 이제 빅테크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는 기업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이제 특대여급 관심 가지겠죠.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주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고 로봇주도 하나 떴죠. 두산 로보틱스. 예, 원래 하반기에 지금 올라가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대어가 SK 건설이 사명을 바꾼 SK 에코플랜트입니다. 네. 이게 5조에서 6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대여급 네. 기대주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요. 네, 그렇죠. 퀄리는 안 보이네. 퀄리는 올해 안 하나 요 보다. 이제 작년에 이제 네. 하려고 했던 하여튼 못한 기업들이 클리가 있고 네. SK 쉴더스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예.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마 요 대여급들이 얼만큼 흥행을 하는가에 예, 따라서 예. 아마 따라올 것 같습니다. IPO 최근 달라진 제도하고 경향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조언 좀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물론 좋은 의도로 이제 거래소에서 이 길을 열어준 건 분명한데 이 가격 제한폭 확대로 시장은 분명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원래 노렸던 것처럼 상한가 굳히기가 없어지고 개인들이 거래에 대한 기회 균등의 역할을 하면 좋은데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엉뚱한 대로 단타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투자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100억대 정도의 공모는 되게 조심해라. 이런 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인해서 순기능 즉 외부의 자본이 좀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